김정남 살해할 때 보면은 독가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돼 있다는 그렇죠. 걸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하지요. 그런데다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제대군인 하나 있는데, 제대군이 아니지, 근데 근데 왜 김정일이가 죽을 때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했는가?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다만 김정일이는 18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북한에. 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그 통치 기간에 자기는 김일성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북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김정일이가. 그렇죠. 뭐 영명한 인민군대에게 영광이 있으라. 뭐 그 한마디, 딱 그 한마디였죠. 한마디 더 실제 할 때는 긴장해서 네. 영광이 있으라 이렇게 말이 참 네. 그래 그 다시 녹음한 게예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렇게 그 목소리 외에는 한 번도 그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이 회의 모습도 못 봤고. 그럼 신년사 이런 것도 김정일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거는 무슨 공동 무슨 그런 거 네. 같은 성명 같은 그런 걸 당중앙위원회 그런 거 하지 김정일이 신년사 이런 거는 일치 안 했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인정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김일성하고는 제가 그만큼 다르다는 거. 근데 그리고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거. 근데 김정은을 왜 내세웠는가? 키는 작지만 약간 모습이 김일성이랑 좀 닮은 네. 그거 있고 하나는 결정적인 건 목소리가 딱 같습니다. 김일성하고요. 예, 나는 놀랐어요. 그거 내가 있을 때는 김정일이 안 나타났댔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그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는 후계자로 결정됐다는 거 발표하고 30년 동안 김일성을 따라다니면서 정치를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는 그 누가 자녀가 누구고 그런 거 일체 보도 안 하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김정일이가 아무래도 자기가 빨리 죽게 됐으니까 이제 후계자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본 게 그 약간한 인물이 좀 비슷한 거 하고 목소리는 진짜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발된 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몸나서 그런 것도 몸나게 한 거는 김일성이 한 40, 50대쯤 이렇게 몸나댔어요. 네. 그때 체형을 맞추느라고 그런 게예요. 근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나이 잡순 사람들은 들으면 김일성의 목소리인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연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연설을 많이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그렇지요. 거였군요. 94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만난다고 날짜까지 딱 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북한 주민들 처음에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보도됐댔어요. 네. 그런데 북한 사람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올 때는 맨손으로 안 온다. 돈이든 물건이든 그렇죠. 차려질 걸 들고 온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안 온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하고 해서 이번엔 좀 통일에 대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졌었어요. 그럼 그 전에 북한의 핵 위기로 이른바 폭격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협은 느꼈습니까? 그런 거는 보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북한이 핵을 시작한 거는 60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김일성 종합대학의 핵물리과가 60년부터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 대학 다닐 때 지금은 대학에 6개월 동안 군사훈련 기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그걸 의무적으로 대학생이 참가해야 대학 졸업증 타거든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고 군사학 강좌라는 게 현역 군인들이 대학 안에 강좌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몇 강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졸업하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 조선인민군 소위 자격을 줘요. 근데 내가 있던 대학에서는 주로 화학을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내 독가스 대해서 내 전문 잘 알아요. 독가스, 예. 생화학 무기. 생화학, 염소, 포스겐. 독가스에 대한 공부 많이 했으니까요. 사실 핵무기도 문제지만은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불리는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인데 그 조금 산으로 올라가면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독가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동창생 일본에서 간 사람도 이 저청년 일꾼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 신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망라됐단 말입니다. 일찍이 죽었어요. 독가스 영향으로. 김정남 살해할 때 보면은 독가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돼 있다는 그렇죠. 걸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하죠. 그런데다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제대군인 하나 있는데, 제대군이 아니지, 군대 있는 거 데리고 와 버렸으니까 부모들이. 그 독가스 부대 운전수를 한 나이가 있어요. 네. 그래 하루는 출동해서 지 나라 백성도 없어요. 약간이라도 움직임이 이상하면 독가스 뿌리겠다는 게예요. 그렇게 해서 독가스 차 출동해서 나갔댔대요. 실제로 뿌린 사례가 있습니까? 뿌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다른 데서 진압했더라고. 그래서 실제 행동은 안 했는데 출동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송림 제철소 사건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그쪽이죠.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김영삼, 김일성 회담으로 돌아가서 이게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때 북주민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무산을 된 것보다는 김일성이 죽어버렸으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네. 김영삼이 생각은 아예 할 겨를이 없었죠. 그도 모두 대성 통곡하고 김일성이 죽었다고 야단치고 무슨 추모 기간이 석 달 됐다가 또 1년으로 연기됐다가 굉장히 그랬으니까 그저 김영삼이 이야기는 거는 무산되고 말았죠. 그때 북한에서 조문 안 온다고 주민들이 화내고 그랬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안 온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거기에 그 신경을 돌릴 수가 없는 네. 형편이 되어버렸죠.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경 김정남이 암살당했습니다. 생생현대사 제작진은 김정남의 마지막 동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쿠알라룸푸 국제공항입니다. 김정남은 2월 6일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자신이 살고 있던 마카오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죠.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국제공항의 입구입니다. 김정남은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3층에 있는 자동 발권기 앞에서 탑승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정남의 뒤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베트남 여성 노안티 흐엉이 다가왔죠. 그리고 두 여성은 김정남의 얼굴에 각각 다른 액체를 발랐습니다. 두 물질이 합쳐져서 VX 가스가 생성되는 VX2라는 물질이었습니다. 김정남은 엄청난 고통을 느꼈죠. 하지만 의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발권기 근처 안내 창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습격당했다,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공식 문건에는 김정남이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Very painful, very painful. I was sprayed liquid. 그리고 김정남은 스스로 걸어서 의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의무실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김정남은 비틀거리며 가스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의자에 널브러져 있는 유명한 사진이 바로 이곳 쿠알라룸푸 국제공항 의무실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공항 직원들은 김정남이 위독함을 감지하고 인근 푸트라지아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김정남은 이송 도중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김정남의 가방 속에서는 VX 해독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어디서든 암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암살당한다면 아마 그것은 VX 가스일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추측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 당국은 어떻게 정확한 암살에 이르는 치사량을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두 물질을 얼마만큼 얼굴에 바르면 암살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무수한 생체 실험, 그러니까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 없이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은 통일 이후 평양 근처의 비밀 문서고가 열려야만 사실로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겠지요. 김정남의 암살 이후 나훈아 가객은 전국 순회 공연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남이 생전에 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한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배를 불렀습니다. 김정남도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암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올 미래의 통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보고 싶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국제공항은 오늘도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습니다.